자, 드디어 이제 JSA 재무장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군이 JSA 근무 인력들을 재무장시키자 한국 측 병력도 이달 초부터 권총을 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JSA 비무장화에 합의한 지 5년 만인데요.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의 무장태세를 고려해 훈련된 JSA 경비 요원들을 재무장하도록 허가했다면서 시민과 군 장병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주의 깊게 취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이게 한반도 분단의 가장 상징적인 어떤 지역이기도 하고요. 세계의 관심, 그리고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하는 데가 JSA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비무장인 상태로 서로 제복만 입고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저쪽은 칼빈 기관소총을 들고 있고 우리는 권총을 차고 근무하는 과거의 냉전 시대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금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갈등 상황이다라고 이 해외에 자랑하는 꼴이잖아요. 일촉즉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노력과 그 도보다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서 아무 데서도 못 보는 사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야, 우리 재관둥이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또 요런 호사를 누리네요.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추수 끝난 들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졌던 옛날 사진입니다. 지금은 저 군인이 있는 저 자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던 그 자리로 변화하기 전에 와. 제가 처음에 도보다리 회담을 생각하고 도보다리를 연장시켜도 새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자리에서 저 표지판을 보고 그리고 저 표지판이 뭔데요? 군사분계선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저기가 그냥 선이에요? 예, 저게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쭉 한 거고요. 요거. 아까 그 표지판이 이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까지 새로 나는 길을 만들어. 이게 철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표지판만 딱 펴진 거예요? 예.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1272개의 군사분계선을 말뚝을 박았어요. 그 중에 101번째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죠. 근데 왜 건너편에 북한군은 없어? 아까 북한군은 처음 사진에는 저것만 딸랑 있었는데 두 번째 사진에서 보면 도보다리가 저기까지 설치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건 그렇습니다. 윤정원 비서관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사진을 볼 때 저기서 지금 그 무장한 채 지금 경비를 쓰고 있고요. 북한은 저 산 앞쪽에 보면 그 당시에 GP가 있어서요. 산 저쪽으로. GP가 있어서 저쪽으로. 경계 근무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로 간에 경계 근무를 쓰는 자리였는데 북한군은 산 정상에서 GP에 들어가서 총 쥐고 있는데 우리 병사는 저렇게 말뚝 앞에서 저러고 서 있는 거예요? 네. 1200개 말뚝 앞에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아이고야. 근데 특히나 저 말뚝 앞에 계속 서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JS 구역 안에서는 말뚝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고 그게 소위 말해서 남과 북을 확실하게 갈라놓은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계병력이 항상 서게 되는 거죠. 근데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나서부터는 서로 간에 그 다 철수했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하고 나서부터는 GP, 북한의 GP, 우리 쪽 GP도 모두 폭파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면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이 개혁을 이뤄냈고 전진을 이뤄냈는데 이제 다시 저 장면을 다시 보아야 된다는 거죠. 2018년 이후에 사라졌던 그 장면이 다시 우리 눈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이 새로 개편이 됐다 그래요. 그 개편에 맞춰가지고 지금 붕짜가 이 상황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신봉자 네. 김정은
뭐 참수작자. 참수 네. 부대 만든다는. 아유, 그래서 지금 이 붕자와 함께 손발을 맞춘 2기 안보 라인이 섰는데 그놈이라는 얘기죠,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조태용. 조태용 안보실장 아들 안보실장에서 조태용. 이제 국정원장으로 내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1년 6개월, 1년 7개월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직함이 몇 번 바뀐 줄 아십니까? 처음엔 주미 한국대사. 네. 그 다음이 안보실장. 안보실장. 그 다음이 지금 국정원장. 와. 그러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꿨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 외교부에서 잠깐, 안보실에 잠깐, 예. 국정원까지 가는 거야? 아니, 그럼 아예 대통령을 시키지. 그렇게 사람이 똑똑한 없다는 사람이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죠. 어떻게 일국의 그 외교 안보의 핵심적인 참모를 6개월에 한 번씩 돌려막습니까? 예. 이건 처참한 지금 상황을 인사로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근데- 사례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 양반은 그냥 간판인 거고, 실질적으로 안보실장 안에서는 간판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바지. 바지였고, 안보실 안에서도 사실은 그, 다른 놈이, 예? 우리 차장이, 1차장이 얘가, 그 효민트? 효민트가 알아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가 옮겨가면 효민트를 올려야 되는데 효민트는 그 자리 박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웃대가리를 다른 사람을 갖다 꽂는다는 게 뭐겠어요. 계속해서 병풍만 세워놓고 실질적인 안보 관련된 거는 미국과 일본의 동시에 봉투를 받고 있는 우리 효민트가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막 말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유엔 군 사령부가 19일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JSA 재무장 사실을 밝히면서 다시 과거 합의로 돌아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 안보에 더 이롭다. 그게 라고 미친 얘기를 새끼들인 했어요. 거야. 이 미국의 매파 군사 매파 이 새끼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끝나고 우크라이나도 끝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목표를 찾고 있는데 대만에서 해볼까 했는데 대만이 지금 미국하고 협상에 의해 갖고 결과적으로 이제 분쟁 지역 안에서 밀려나게 되니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실상 그 세계 유일의 분쟁국 대한민국에서 뭔가 총뿌리 겨누면서 이지랄 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무기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게 될 겁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무기 할 거에 몇 배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또 쓰지도 않을, 제대로 쓸 수나 있을지 모르는 FA-35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별 소용도 없는 무기들을 또 대량 구매하게 되는 상황이 내년에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어제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네. 갑자기 통지서가 왔대. 뭐 국방부에서. 그래서 군대 빨리 오라고요? 아니 군대를 제대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네. 다시 1년 부를지도 모른다. 동원령이 나왔죠. 네. 그래서 예비 동원령이 나왔다니까, 문서로. 그래갖고 지금 국가 동원령이 일어나면 바로 어디 수도병원인가? 어디 그쪽으로 와서 집결해라 그러고 실제로 통지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서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1년이 안 됐는데 뭐 이런 게 오지? 라고 했는데 지금 비상사태 때 너 동원될 수 있으니까 예비 동원령이라 그래갖고 문서가 왔다니까? 무슨 짓을 그래서 하는 지금 거예요? 이 재무장화가 그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는 그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 그 젊은이들을 또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부모의 이 마음을 그 생각해 보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포항에서 근무했는데, 왜 불안하게, 병원, 물론, 어디 전방으로 오란 거 아니면, 전방부대로 오란 거 아니라서 조금 안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군대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 준비하거나 복학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통지서 받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겠느냐고. 와. 잠깐, 난 군대 그 전방부대로 군대 보내면 부모님들이 밤잠을 항상 설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 게 2018년도 이후에 없어졌죠. 왜냐하면
가장 접경 지역 안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군대를 가더라도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500m 1km 앞에서 서로 총 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 저거. 아니 난 지금 너무 걱정되는 게 예전에 얘네들이 늘 해오던 짓 있잖아요. 선거 때 되면 부풍 조작하고 돈 주고 총 쏴달라고. 그런 거 하려고. 안보 위기를 늘 촉발시키는 거.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했던 그 똑같은 짓을 하면 진짜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전 정부에서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없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생명을 잃은 우리의 젊은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재무장화는 우리들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가능성이 생겼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특히나 그 부모들까지 생각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이런데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 30대 남성들의 윤석열 지지율이 65%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요. 그만큼 그 친구들은 지금 시국 돌아가는 걸 모른다는 얘기도 되겠죠. 아무튼 JS 재무장 자체가 이렇게 좀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와 반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랑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남북 이산가족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전략 같은 건데. 그러니까 국지전을 대비한 군사 긴장을 일으켜놓고 네.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 이걸로 윤 지지율을 올린다? 이거 뭔가 지금 외국에 있는 놈이 어디 도쿄나 어디 이런 데 있는 애가 선거 전략을 세우지 않고서야 지금 있는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북한하고 대화라도 가능한가? 난 그게 궁금해. 대화도 못하면서 무슨. 보십시오. 저 기사가 얼마나 정말 코미디 같은지 이산가족 추진하고 지지율을 45% 달성하는 비대위 홍보 전략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진심 공감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홍보는 진심과 공감을 해야 된다는 어디서 들어본 말이 있어서 하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진심과 공감이 없는 이산가족 추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론이라면 진심과 공감에 맞는 정책을 써야지. 지금 이산가족을 상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군사적인 긴장 완화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이러한 노력이 일도 없이 이산가족이 상봉이 추진이 어렵다. 그러니 국정 운영의 방향을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사여야죠. 언론이어야죠. 아니, GP에 총 세워두고 어디서 만날 건데? 그리고 뭐 맨날 뭐 북한의 뭐 본때를 보여주느니 뭐 강력하게 뭐 응징을 하는 해놓고 전화하고 일단 막. 참수 작전 나오면요, 아휴. 이건 할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실질상 대화 안 하겠다는 앞에 거야. 놓고 내 이 새끼 너 죽여버릴 거야 해놓고 자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받아들여? 좀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받아들이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누가 보더라도 도대체 이게 나라가 둘이야, 정부가 둘이야, 대통령이 둘이야 이러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니까. 아무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안보 정책, 외교 정책, 남북 정책 때문에 피멍이 들고 불안하고 무너지는 거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과 또 직접 이러한 상황에 당면에 있는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불안감이 지들한테 표를 몰아준다? 이거는 옛날 생각인 거지. 이런 불안감을 야기하고 이런 위험을 만들어내는 이 정권에 대한 제대로의 심판으로 역풍을 쳐맞을 거예요. 이 짓거리가 앞으로 계속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징조가 이미 2002년부터 나왔죠.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남북 화해 정책과 관련돼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도 접경 지역에서 노무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 후로 이제
한 번도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접경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파주, 연천, 철원 뭐 여기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고 있고 심지어 고성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근데 뭐 복합선거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몇 표의 영향이 미치겠습니다만은 접경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가치 그것이 접경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다.